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쉽고도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속보 보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부터 26일 동안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실무 방문 형식이라고 했고요. 네. 회담 및 업무 오찬이 소화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갈 걸로 예상이 되나요? 지난번 관세 협상 이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농산물을 전면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트위터 올렸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관세 협상의 내용이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1.5배 증액하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게 방위비라든가 안보에 관한 이슈도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위비와 안보 이슈까지 얘기가 나올 거다. 그리고 방금 강유정 대변인 그 브리핑을 보면은 첨단 기술, 핵심 광물,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도 있었고요. 관세 협상을 토대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 협력을 논의하겠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갈 걸로 좀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러 갈 때는 형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건 사실 이제 국빈 방문 이런 거죠. 네. 국빈 방문은 미국 입장에서는 보통 관례적으로 그 정상의 임기 내에 한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은 국빈이 아니라 실무 방문이다라는 그런 성격 규정을 먼저 좀 하고 성격이 다를 거라고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예. 네. 그렇다고 대우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네. 국빈이면 이제 그 나라가 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되는 거고 초청국에서요. 국빈이 아니면 이제 외교 관례에 따르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 형식과 맞춰서 내용도 사실은 실무적인 포커스가 많이 중심이 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한미 관세 협정이 타결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문서화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양국 정상 간에 합의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미뤄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무 논의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양국의 국익에 첨예한 어떤 갈등 한복판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밑 협상을 끝내고 정상이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미 간에 어쨌거나 계속 노이즈가 있었던 이 경제 문제, 관세 문제에 관해서 일단락의 매듭을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 입장에서는 관세가 15%인 줄 알았는데 기존 더하기 15였다가 네, 그걸 또 다시 올랐- 취소하네 마네 네, 하는 네. 큰 사실은 이제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네. 해프닝이라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돌발 변수가 없이 우리 국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디펜스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게 아마 이제 이번 방미의 주요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일단 좀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회담 및 업무 오찬을 소화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업무 오찬이라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더 네. 얘기가 오갈 것이고 회담도 있을 것이고 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회담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네. 회담 이후에 이제 당연히 이제 오찬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오찬까지 잡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회담에서 마저 못 끝낸 내용들이 아마 이어질 수도 있고 회담이 잘 끝나면 즐거운 오찬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유, 걱정.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좀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아직 좀 미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측에서 먼저 우리에게 연락이 왔고 그럼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은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있기 때문에 좀 그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방문하시기 전에 일본과 좀 긴밀한 좀 논의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어떻게 협상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적으로 무슨 얘기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 앞에서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응하실 수 있을 만큼 준비해서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구체적인 관세 협상 내용도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83일째가 되는 거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이 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양국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을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약 10만 쌍이 이 베트남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을 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점에서도 특별한 관계입니다. 표현하기를 베트남과 한국은 사돈의 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Một lần nữa, tôi nhiệt liệt chúc mừng ngài Lee Jae-myung đã được tín nhiệm bầu làm tổng thống thứ 21 của Hàn Quốc. Chúng tôi tin tưởng với uy tín, bản lĩnh và tầm nhìn chiến lược của mình, tổng thống sẽ giành lãnh đạo đất nước đại hằng dân quốc tiếp tục tạo nên những kỳ tích sông Hàn mới trong cái chặng đường phát triển tiếp theo. 올해 한 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우리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Định hình tầm nhìn chiến lược mới cho liên kết kinh tế Việt-Hàn, trong đó có việc thúc đẩy hợp tác cùng phát triển các cái chuỗi sản xuất. Việt Nam hoan nghênh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mở rộng quy mô đầu tư vào Việt Nam gắn với hợp tác.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입니다. 또럼 공산당 서기장. 당 서기장이 방한한 것은 11년 만이라고요? 맞습니다. 2014년에 응우엔 뿌쫑 서기장 이후에 11년 네. 만에 베트남 정상이 방한을 했는데요. 그간 사실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가 상전벽해다라고 할 만큼 상전벽해다. 달라졌습니다. 네. 경제 교육 규모도 달라졌고요. 양국 간의 긴밀한 국민들 간의 어떤 교류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뭐 그렇죠. 베트남에서 뭐 네. 국민 영웅까지 되는 등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발전이 됐어요. 이에 따라서 의미 있는 정상의 방문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베트남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육 규모로는 3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3위요? 예,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3위입니다. 3위로 네. 급부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처음에 46%의 관세를 발표했다가 네. 7월 초에 이제 20%로 합의가 됐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사실은 호재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베트남에서의 그 대미 수출 중에서 삼성전자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는 그 베트남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다행히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그 아까 한국과 베트남 정상 간의 네. 협의를 통해서 고속철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원전 수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신도시 건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사실 엄청난 규모의 지금 투자를 서로 약속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기업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은 사실 무역 다변화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베트남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교육량을 늘리는 것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규모 자체의 의미는 어떨까요? 굉장히 크죠. 네. 사실은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2022년에 우리와의 교역국 관련해서 일본이 그동안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이 3강 체제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아오다가 네. 2022년에 이제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이 베트남. 3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현재 교역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868억 달러거든요. 근데 5년 만에 1,500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는요. 지금보다 관계를 더 한층 긴밀하게 강화해서 5년 내에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양국 교역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엄청난 규모의 앞으로 좀 더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경제적인 협력성을 더 키워내겠다라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아까 고속철도 얘기하셨는데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남 남북 고속철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규모가 한 90조 원에 달하고 네, 있다고 해요.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좀 수주를 할 수 있을까요?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90조 원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베트남의 1년 GDP가 한 6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GDP 한 15%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네. 상당히 큰 사업이고 네. 호치민하고 그 하노이를 연결하는데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꽤 지금 길어요. 그림 보이네요. 베트남 네네. 지도 보시면 하노이 저 북쪽에 있고 호치민이 저 남쪽에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하는 그렇죠. 고속철도를 네. 만든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이 40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몇 배 되는 거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프랑스나 뭐 일본이나 다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직 베트남에는 고속철도가 없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KTX를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험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해낼 수 있으면 이 90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베트남 정부는 전력 분야에서는 이번 190조 더 커요.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여기에는 원전 사업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체코 원전 수주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뭔가 접촉은 있어 왔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전력이 국가의 앞으로의 경제 활동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정도로 네. 충분히 관심이거든요. 베트남 역시도 공장을 늘리든지 AI 사업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전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국책 사업으로 조금 계획을 앞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에서 35년이면 첫 원전을 실질 가동하겠다는 국가 목표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리 안전하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 세계적으로 보면 대여섯 개밖에 없는데 네.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국제적인 지정학, 뭐 안보 상황 이런 걸 고려하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쪽에 탈락될 거고요. 사실상은 지난번 체코 원전 때처럼 네. 프랑스, 유럽의 대표주자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 정도가 경쟁을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네. 또 우리가 이제 워낙에 모듈화해서 잘 짓고 있고요. 또 체코 원전에서 승기도 잡았고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 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두바이라든지 그러니까 UAE 중동에? 네네. 라든지 체코 사례가 이제 국제적으로 레퍼런스가 나왔거든요. 기존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원전을 많이 짓는 강국이었습니다만은 수출 레퍼런스가 조금 약했는데 두바이 UAE 사례라든지 이번에 체코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중간에 사실 우리 원전 관련해서 조금 핸디캡이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이제 그 웨스팅 하우스하고의 네. 이 지적권 문제였는데 네. 어쨌거나 연초에 일단은 지난 말부터 연초까지 큰 허들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 관련해서는 큰 핸디캡은 없다 이렇게 보고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수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한국형 신도시 얘기도 이번에 또 나오긴 해요. 판교 모델이다. 그러면서 한 15만 명 도시를 개발하는데 또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 공교롭게 한 8억 불 정도 해당하는 지금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15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딱 판교 정도 사이즈다 이렇게 보면 되는 클 거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뭐 신도시 관련해서는 뭐 잘 많죠. 너무나 네.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이라든지 해외에 이미 우리 신도시 모델을 이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형 도시에 대해서 동남아라든지 중동 쪽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호감도가 높군요. 많아요. 네. 막상 해보니까 안쪽에 상업시설, 바깥쪽에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공공유휴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정평이 나 있거든요. 특히 또 건설하면 또 콜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이것도 우리가 트라이해서 어느 정도 소기에 좀 낭보가 올 수 있는 그런 낭보가.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그럼 저는 보고 좋겠네요. 있습니다. 국내 네. 기업들 정말 대규모 수주가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잘하는 것들을 베트남에서 좀 추진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독담을 주고받고 마치 다 될 것처럼 장밋빛 전방을 하지만 사실은 맞아요. 경제는 냉정합니다. 냉정하죠. 실제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많은 나라에서 달려들 거예요. 따라서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말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랬듯이 어제 국빈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한 120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 만찬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분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대회본 주최 국빈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và phu nhân chủ trì. Xin chào. Xin chào. 제가 건배라고 하면 쭉스쾌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Chúc sức khỏe. Xin cảm ơ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베트남어 얘기하고 뭐 건배하고 이랬네요. 분위기 많이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베트남과는 FTA 이후에 양국이 현재 지금 굉장히 호혜적인 관계를 일단 네.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다양한 안보적인 분야라든지 국익 관련해서도 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척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만찬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네, 지금 나오고 화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만찬 자리인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아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있었고요. 정의선 현대차그룹도 회장 모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이런 공식 만찬에 재계 총수들이 참석한 것, 투자 확대 요청에 좀 호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지금 저 자리에 참석했던 그 4대 그룹 총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재 베트남 사업을 굉장히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 같은 네.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미국 일정 때문에 못 오시긴 했습니다만 현재 삼성이 만들고 있는 핸드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또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관련한 공장이 베트남에 굉장한 규모로 현재 있고요. 네. 롯데는 사실 이제 해외 사업을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가 이제 동남아 중에서 또 베트남 중에 하나인데 하노이 관련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대규모 멀티플렉스, 뭐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당국의 협조라든지 투자 확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원전이라든지 관련 국책 사업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당연히 참석해서 회담의 어떤 분위기도 도우고 투자 확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항서 전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도 보였고요. 배우 안재욱 씨도 보였습니다. 이 만찬 메뉴가 또 화제였어요. 봉화 떡갈비였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네. 사실인데요. 고려 말에 베트남 왕자가 이렇게 우리는 한반도에 정착을 했었대요. 저도 그 역사 사실은 몰랐거든요. 네. 네, 그분이 이씨라고 되게 들었고요. 근데 그분께서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봉화의 그 후손이 봉화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 그런 디테일을 지금 생각한 거잖아요. 네. 외교에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 국가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잘 건드리면서 네. 우호 협력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외교관은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김혜경 여사가 또 베트남 영부인과 국립중앙박물관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좀 화제가 좀 됐어요. 우리나라 뭐 국립중앙박물관 여기 현장 지금 모습이네요. 우리 문화유산 아름답다고 했다고 전해주고 그 분홍색 한복, 그다음에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인가요? 모습 좀 눈길을 네. 끄네요. 그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요 세계적으로도 핫합니다. 뭐 우리가 뭐 세계 5대 박물관이다, 4대 박물관이다 얘기하는데 그 박물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박물관 중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참 요즘에. 요즘 방문하고 네.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캐대헌이라고 네, 유명한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네, 전 네. 세계적으로 화제를 띠고 있는데 캐대헌이 나오기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우리 전통 그 민화에 있던 호랑이라든지 까치라든지를 굿즈로 만들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해당 굿즈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MZ 세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양국 여사들께서 다 참석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소프트 외교죠. 그리고 이제 문화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양국 간의 이제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자리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베트남은 오늘 비즈니스 포럼이 또 열립니다. 어떤 실질적인 기회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